아닌 밤중에 날벼락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이렇게 날벼락을 맞으니 약간 오만 불안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임신한 지 20주가 되다 보니까 신경 안 쓰고 싶어도 계속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선아 씨의 차량 뒷유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던 겁니다. 선아 씨가 차량을 주차한 시각은 저녁 8시 12분경. 차량에서 내린 선아 씨가 어머니 가게로 향하고 약 30분이 지났을 무렵 느닷없이 차량 뒷유리가 박살이 납니다. 아무도 안 지나가고 사람도 없는데 그 밤에 갑자기 제 차가 이렇게 반짝하더니 이렇게 팍 터지는 장면. 운전 중에 뭔가 돌병이 났나? 차 안에 있었으면 더 큰일 난 사고였을 것 같고. 지난해 7월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박 사장 역시 비슷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 6시 그쯤 돼서 차를 대놓고 10시쯤 됐나? 오전 중에 나와보니까 우리 차에 뭐가 거미줄 친구처럼 갈라져가지고 파손돼 있더라고. 우연의 일치일까? 공교롭게도 박 사장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곳은 선아 씨의 피해 장소와 같은 주차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건물 2층에서 일하는 김 사장 역시 그 주차장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답니다. 10월달인가 주차를 해놨었는데 이동하면서 이제 뒤를 보니까 차가 유리가 이게 깨진 거예요. 제가 한 보름 상간에 제가 한 번 더 그랬거든요. 사건의 단서는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밝을 때 보니 구슬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층에서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구슬이 총 7알을 발견했어요. 주차장에서 지름 8mm 크기의 쇠구슬이 7개나 발견된 겁니다. 추워서 올려보니 너무 딱 맞는 동그란 구멍이 나 있었던 거죠. 딱 들어맞는 맞네요, 진짜. 박 사장과 김 사장의 차량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동그란 구멍. 선아 씨가 발견한 쇠구슬과 구멍의 크기가 일치합니다. 손판 맞은 자국이 불량하더라고. 아, 지금 보니까 진짜 뭐가 푹 들어가 있네요. 이게 지금 피 정도면은 예.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 분명히 무슨 사총 같은 비슷한 걸 오지 않았을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차량을 노리고 쇠구슬을 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선아 씨는 한 가지 짚히는 구석이 있다는데요. 원래는 주차선은 세 대인데 저희들끼리 나름의 오른쪽으로부터 좀 땡겨서 대서 4대를 대고 이렇게 해요. 주차할 차량은 많은데 공간이 협소해 평소에도 종종 주차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제가 1월 말 정도 된 것 같아요. 엄마 가게 와가지고 이제 일도 없고 다 며칠 나왔는데 갑자기 저라는 인물이 와서 며칠 계속 되니까 주차하면 불편해서 짜증이 나서 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정말 누군가 주차 자리에 불만을 품고 이번 일을 저지른 걸까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 이제 그거는 아닌 것도 같은 느낌도 나요. 지금 제가 1년 6개월 됐는데 많이 불편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서로 양해를 구하면 바로 해결될 일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 고정으로 되는 차들이 좀 4대가 3대 정도. 여기 제일 오래 있으신 분들 고정으로 되는 사람하고 그분들도 테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차장에 터줏대감이라 부를 수 있는 차량은 무슨 일인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 그건 아니고. 박 사장 역시 생각할수록 그 점이 의아하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술집 하니까 차를 운행을 안 했거든. 그래서 내가 다른 일 한다고 급하게 그래서 구해가지고 차 대고 얼마 안 됐지. 제가 여기다 차를 주차를 잘 안 했었거든요. 아픈 일 있을 때 한 번씩 됐는데 그런 와중에 일이 있었죠. 그렇다면 범인은 어떤 차가 정기적으로 주차를 하는지 알고 있다는 얘긴데요. 누구 차인지 알아야겠거든. 그 무작위로 쏜 건 아닌 것 같아요. 범인은 한 가까이 있다니까. 이 건물에도 쐈다고 봅니다. 건물은 1층과 2층에는 상점이, 3층부터 5층까지는 거주 시설이 들어서 있는 작은 주상 복합 건물이었는데요. 주민들이 상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 담배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추정을 해보자면 제가 볼 때는. 공교롭게도 쇠구슬 테러의 피해자들은 모두 상가 관계자들이었는데요. 그냥 무방비야. 저 담배 꽁초도 버리는 거 봐라. 집에 그 새로운 거 있잖아. 거기가 많이 시끄럽냐고. 마이크로 막 노래도 하고 이러하던. 담배 꽁초에 이어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 등 다양한 이유로 거주자들의 불만이 많아졌다는데요. 현재 16가구가 살고 있다는 건물. 혹시 이 중에 특별히 의심 가는 인물은 없을까? 이제 새로운 뭐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의 뭐 오래된 사람들이 살아요. 전혀 별로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세 번째예요. 도무지 잡히지 않는 범인의 윤곽은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우린 전문가와 함께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를 좀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층과 저층에서 각각 차량 뒷유리에 쇠구슬을 발사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쐈을 때 직선으로 뚫린 거가 확인이 되거든요. 이 승용차가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쏘면 무조건 이렇게 길게 찢어지는 유리가. 저층에서 쐈을 땐 구멍의 모양이 길쭉하게 둥근 타원형으로 나타난 반면 고층에서 쏜 경우 동그란 모양으로 구멍이 뚫렸는데요. 피해자들의 차량에 난 구멍은 고층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베란다가 주차장 방향으로 나 있어 집에서도 사격이 가능한 집은 308호와 408호 단 2세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408호 남자는 선아 씨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조심스럽게 그와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 SBS 궁금한 이야기 와이팅이에요. 누군가 쇠구슬 같은 걸 던져서 차량이 파손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당해보진 않았는데 얘기는 들었어요. 정황상 408호에서 쇠구슬이 날아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자 제작진에게 흔쾌히 집을 공개하는 남자. 우린 그의 집 베란다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저쪽 방향이 안 보여요. 자체가 안 보여요.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지붕이 가로막고 있어 이곳에서 쇠구슬을 발사해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맞추는 일은 어려워 보입니다. 26일을 하셨죠? 제가 운전하고 일하러 나갔을 때는 제가 일을 3가지를 하기 때문에 저녁은 대리운전을 합니다. 게다가 그에겐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집은 베란다가 넓고 주차장과도 훨씬 가까운 308호 단 한 곳뿐. 주차장에 보면은 창고 같은 시설이 하나 있는데 안에 좀 고가의 오토바이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앞에 오토바이 창고에 불편함을 줘서 이렇게 해버렸나? 주차장 안쪽에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자신만의 창고를 만들어 놓은 308호 주민. 주차장이 꽉 차면 오토바이 이용에 고충을 겪기도 한다는데요. 이제 그의 얘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앞에 입구 쪽에 주차 차량들에 쇠구슬을 쏴가지고 파손하는 일이 좀 잦다고 하더라고요. 4개월쯤 전에 들어지고 선생님 오토바이가 주차장 창고에 있으시다던데. 저도 막 5년 전에 제 차도 앞에 세워둬요. 뭐 타이어가 펑크 나있다. 저는 이제 아예 안에다 몇 년 전 오토바이 타이어에 누군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따로 주차 공간을 마련한 것일 뿐 이로 인해 특별히 상인들과 갈등을 겪은 적은 없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의 집 베란다는 어떤 모습일까? 쏠 수 있는 닭이긴 한데 창문을 저기 바퀴가 있어서 위에 이렇게 문을 못 열게 이렇게 문을 열고 한번 나간 적이 있어서 이게 열 일이 없습니다.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을 방법은 더 이상 없을까? 우린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야, 이 총알 자국이 여기 다 있네요. 다 이렇게 찍혀 맞았어요. 각도상 1, 2층 각도가 아니죠.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쇠구슬 자국과 피해 차량의 당시 주차 상태, 그리고 피해 차량을 빗나간 쇠구슬 자국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현장 상황을 차 2대를 비교하고 이 건물에 맞은 자국이나 봤을 때는 지금 창문 쪽이 열려 있는 데가 3층과 4층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 덜 왔다 갔다 하는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베란다가 아닌 3층 혹은 4층 복도에서 쇠구슬이 발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건물 안에 숨은 범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쇠구슬을 사서 목표를 잡아가지고 쏘고 하는 이런 행동까지 나가기는 사람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뭔가 어떤 불만이라든가 스트레스 이것이 이제 누적되고 축적이 돼서 굉장히 남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은 즐기는 거예요. 유리창이 깨졌대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갖다 옆에서 같이 듣고 아 그러냐고 또 맞장구도 치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도 전부 다 좀 잊게 되고 경찰도 수사를 포기해서 했을 때는 쇠구슬을 날린 그 당사자는 굉장히 우월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할 거예요. 차량 테러 이후 매일같이 공포와 불안을 안고 생활한다는 피해자들. 솔직히 여기가 아파트의 정문 입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장소라서 사람한테 나중에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두려워요. 와 이거 안 잡히는구나. 번영하다 보면 또 쾌감 느끼잖아요. 인간이 또 뭐 사악한 면이 다 있잖아 누구나. 그게 되면 이제 잡히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는 뭐 진짜 묻지마 번영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빨리 잡아야지.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감정을 풀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쇠구슬을 발사했을 범인. 당신이 겨눈 건 고작 지름 8mm의 작은 쇠구슬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소중한 일상을 빼앗을 수 있는 무서운 흉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랍니다.